국회 한복판에서 5.18을 폄훼하고 학살자를 찬양한 이진숙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사죄는커녕 독재를 운운하며 반발하는 미친 빵진숙과 이를 감싸는 국민의 침, 민낯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여당 주도로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지만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비판의 뜻을 담아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159명 가운데 1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반대 1표, 기권도 1표 나왔습니다.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내란 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고 이 의원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이 일당 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 민주 독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인사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어 논란을 빚었습니다. 해마다 5.18이 닥쳐오게 되면은 5.18에 관한 역사적 담론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소리 높여 5.18 그 민중항쟁의 정신을 외치고, 그러자 민주당은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촉구하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나왔지만 오늘 표결에 불참하는 등 이 의원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가리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다만 김혜지, 한지아, 우재준 등 일부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했고 한 의원은 비판의 뜻으로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비록 제가 오늘 표결을 하면서 기권을 하긴 했지만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다만 이 의원의 제명이 이루어지려면 국회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JTBC 강현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여자 전두환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공통적인 지적이 왜 여자 히틀러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여자 전두환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거냐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듣다 보니까 여자 전두환이라는 호칭을 좋아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지난 15일이죠. 이 앞서 김 대표가 이진숙 의원을 거론을 하면서 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의원이 24일 김 대표를 경찰에 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이 여자 히틀러 발언만 문제를 삼았다는 겁니다. 이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어째서 여자 히틀러입니까? 국회의원을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도 정치적인 수사라고 이야기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 자, 그런데 전두환 씨뿐만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도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진숙 의원이 어제 운영위에서 이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페이스북에 공유한 글의 내용이 논란이 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제명이 어떤 파장을 불러왔는지도 우리 모두 잘 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언급한 부분이 있죠. 예. 이 한봉도 원내대표도 글을 썼는데요. 한봉도 원내대표는 이 본인과 김영삼 전 대통령을 거의 동일시하는 너무 황당한 지경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김영삼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하네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이 김영삼 전 대통령 측에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5.18 왜곡 토론회를 연 이진숙 의원이 YS를 방패 삼는 것은 역사 테러다. 역사 테러다. 예, 맞습니다. 이 모르고 활용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했다면 파렴치한 역사 도용이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승기 기자 수고했습니다. 취임 직후인 1980년 9월 12일 전두환 씨가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와 첫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약 지난 5월 발생한 광주의 폭동 사태가 또 다른 2개 정도의 도시로 확산되었더라면 김일성은 10만의 병력을 침투시켰을 것이다. 폭동이라 폄훼했지만 1980년 전두환조차도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을 통해 북한군 개입을 과거의 사실이 아닌 미래의 가상 상황으로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 정보당국의 기밀 문서에서도 북한의 개입 징후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곡과 폄훼가 난무한 행사를 주최하고는 학술의 자유를 말했습니다. 5.18 특별법은 허위 사실 유포를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학문 등의 예외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학술이란 이름으로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킬 수는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사실 왜곡의 공표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로 간주합니다. 헌법과 법률 수호의 최전선에 서겠다며 선서한 지 약 2달. 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80년 전두환도 하지 않았던 주장들을 2026년 민의의 전당에 끌어들인 행위. 그 최종 결말이 궁금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당 강령에 5.18 정신을 명시해놓고도 정작 망원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소집조차 하지 않는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국민의 짐, 붕괴 현장을 이어서 파헤칩니다. 지금 나온 속보 하나 소화하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진숙 의원, 민주당에서 저 제명 촉구 관련해서 본회의 상정한다라는 뉴스까지는 있었고, 지금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퇴장했고 표결에 불참했다라는 속보까지 나왔는데, 결국 5.18을 폄훼하는 내용들이 한가득이었고, 전두환 복권을 주장하는 포럼을 8월 13일이었나요? 그 국회에서 이진숙 의원이 주최를 했던 것이죠. 이 내용을 두고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뭐 제명 요구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본회의에 올라갔다는 건데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래 되면 이제 3분의 2의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3분의 2가 제명을 찬성해야지만이 제명이 됩니다. 그러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쉽지가 않죠. 근데 3분의 2라는 건 이거 개헌 정족수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200명이 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몇 명 넘어와야지 나머지 모든 분들이 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될 텐데 그게 뭐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게 불가능.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제명이 된 게 김영삼 YS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되기도 하고 지금 국회 구성상으로는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국회 구성상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의 지금 구조로 봤을 때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당협위원장 직선제 포함해서 당원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강성당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준숙은 당내에서도 부정 여론이 아예 나오지를 않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진숙 의원은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 징계에선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4명의 의원, 조경태 의원부터 뭐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의원들은 징계가 진행이 되지만 이진숙 의원은 빠져 있다는 것은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의원은 속으로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뭐 존재감 하나는 뭐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이준숙 의원을 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체포되면 수갑차고 막 이하면서 막 이렇게 그럴 때 많이 컸거든요. 지금도 본인은 생각할 거예요. 이전 대통령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올림픽 공항하면 그 구호가 진짜 나오던데요. 이진숙 대통령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갈 수도 있지 뭐. 같은 학교 또 선배이기도 하시니까. 또 선배예요? 모든 사람이랑 연결돼 있네. 전환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유튜버라고 해도 너무 힘든데 국회까지 들어왔잖아요. 솔직히 좀 좌절스러워요. 약간 좌절스럽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 아무튼 이진숙 의원 소식까지 이렇게 전했고. 이진숙 의원을 이제 뭐 징계하는 거였나요? 뭐 어떤 거였죠? 회의만 징계안 촉구를 하는. 징계안 촉구하는 결의안이. 그게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근데 뭐 그냥 결의안이니까 요거는 뭐 힘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고 징계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촉구하는 건가요? 그러면? 뭐 국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호소하는 거죠. 근데 징계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이진숙 의원은 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요거 사실 5.18 민주화운동 왜곡한 그 토론회를 열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 성역화하려고 하느냐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거 그냥 둬도 되는 건지. 아니요, 당에서는 윤리 빨리 구성하고 거기서 징계안 올려서 빨리 진행을 해야죠. 국민의힘도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 가지 막 안이 올라와 있는데 4명만 싹 올라가지고 미성표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국힘의원 4명은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 결의안에. 이번 나와서 이제 4명 찬성표가 아니고 1명은 뭐 기권한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1명은 기권, 뭐 1명은 뭐 반대, 2명은 찬성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느낌에. 4명이 왔는데 보니까는 기권 하나, 반대 1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반대도 있는 것 같고. 핵심적으로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걸 밀어붙여야 된다. 이유는 뭐냐면 행정부 수장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반복적으로 5.18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입법부에서
5.18 특별법 통과를 통해서 5.18 정신을 정확히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사법부를 통해서 내란 우두머리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한 사건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세 개의 권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확인이 된 사안이고, 동시에 양당 모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라고 합의한 내용들인데, 이런 위반 행위를 한 자를 그대로 국회에 앉혀놓는다라고 하는 건 헌법 수호의 정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전 이건 그래서 당연히 윤리를 추진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은 더 골 때리는 게 자기네 당헌 전문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5.18 정신, 60 정신을 이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반하는 행위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물어봤더니 뭐가 있나 그랬더니 당에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니,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막냐, 이틀 막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헌을 위반해도 그것이 입틀막이 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에게 자 빨리 윤리 열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명해라.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제명하라고. 예. 근데 기권표를 던졌네. 예. 그러니까 국힘 내부에서요. 예. 국힘의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제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 그런 차원에서 이건 전방위적인 압박을 한다라고 하는 건 헌법을 수호하고 소위 이 피해자, 희생자들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오늘 결의문을 이제 민주당 주도로 해서 이제 채택을 했는데, 오늘 이제 당대표가, 김인석 당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아서는 이진숙 제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강하게 갈 것 같긴 합니다. 예. 저는 사실은 어쨌건 이 이진숙 의원이 한 일은 되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비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이진숙 의원이 열었던 토론회에서 발제자가 광주 이 5.18 사건을 그냥 소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까지 와서 참여하고 거기에 환영사를 이진숙 의원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제명해야 될 사안인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한다, 혹은 아니면 그런 발언들을 여는 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행위에 모두 제명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국민의힘 의원 중에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제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가지 않고 사실 저는 이진숙 의원이 사과하고 적절한 징계를 받게 하는 것이 나중을 보더라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더는 이 발제자들은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형사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5.18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 어떤 5.18 관련한 것을 왜곡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내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조치까지 좀 함께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진숙 의원 얘기가 나와서 오늘 국회에서 제명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민석 대표가 여자 전두환이라고 부르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 전두환은 그 발언을 제기 안 해서 그래 불러준 것 같아요. 제명 결의안이 효력은 없지만 어쨌든 뭐 오늘 그거 가지고 또 양당이 크게 충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의 이 제명 문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봐서는 뭐 징계를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저는 이준수 의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감정이라면 제명을 한 100번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5.18을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 이득을 위해서 5.18 정신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5.18 정신이 아닙니다. 이제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게 여야가 합의된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 정신을 깨는 정치인이 국회에 있어야 됩니까? 마땅히 없어야죠. 예. 그리고 사실상 국민의힘이 모욕죄로 명예훼손죄로 그 법인체라면 국민의힘이 이진숙 의원에게 고소장을 날려야 됩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당한당규 강령을 이거 어긴 거 아니에요. 모욕했잖아요. 전두환의 복권 토론회를 열어놓고 나서 이거를 무슨 마땅히 본인은 아무런 어떤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너무 파렴치하게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분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회에 두면 우리 정치권 전체가 욕을 먹어요. 오염되고. 조재욱 최고위원님, 제가 오늘 그 표결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의 한지아 의원이 인터뷰한 거를 눈여겨봤는데 본인은 이제 기권을 했다. 왜냐하면 이진숙 의원을 선출한
대구 이 유권자들의 그런 선택을 존중해서 그러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국민의힘 당원에도 나와 있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게 뭐 한지아 의원이 친한계니까 친한계 의원들의 대체적인 인식인가요? 아니면 한지아 의원의 뭐 입장인가요? 다른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대변할 수는 없는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지아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46년 전에 있었던 비극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에 무수하게 해왔습니다. 네. 그 보수 정권 때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을 그 성격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 공원도 만들었고 이러면서 보상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이걸 끄집어내서 그 과거의 어떤 상처를 놓고 싸우는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지 네. 이런 정치가 왜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의도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마치 지난번에 뭐 표 무슨 의원이 그 예술을 빙자해서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화를 막 전시하고 그랬던 것들을 보면서 엄청 분개했던 적이 있는데 네.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아, 이게 뭐 학술 단체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공방을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네. 이거를 국회에서 끌어다가 국회에서 이걸 논쟁을 만들려는 것은 아주 의도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랄까 정치적으로 오염된 의도를 가지고서 이 사안을 지금 접근하고 있다. 그건 우리 당의 그 당론하고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잘못된 거다. 소위 그 토론회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면 공방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방적 주장이었죠. 일방적 예. 주장이었던 것이고 예. 그게 왜곡이었고 잘못된 것이었다는 제 말은 말씀을 드리고요. 학회에서 그런 공방을 하는 건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정치판에서 한 것은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보수 정책상 확립위원회를 100번 만들면 뭐합니까?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다음에 선을 긋고 오늘 그 제명 촉구 결의안에 동참했다면 그게 바로 보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강 대변인님, 이거 국민의힘에서 지금 징계 안 한다. 이런 입장을 당 지도부에서 사실상 밝힌 셈인데 국민의힘의 그 5.18과 관련된 의원들의 망언이나 이런 것의 전례로 보면 징계를 검토할 만도 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윤리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당 지도부에서 당 지도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했죠. 윤리위는 항상 독립적인 기구라고 얘기하면서 당 지도부에서만 얘기하고 윤리위에서는 아무 입장 표명이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네 분에 대한 징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는 그분들 징계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왜 징계위에 올라가 있는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하질 않는 거냐. 근데 우종환 부위원장이 그만두면서 한 유튜브에 나와서 한 얘기가 본인도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이 윤리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지금 윤민우 위원장이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만약에 뭐 법정으로 가든 어떻든 간에 당원들, 국민들께서도 신경 써서 보실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이거는 윤리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저희 당원 3,000분 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럼 당에서 저는 이렇게 지도부에서 넘어가듯이 기자들의 질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로 저희 당원 당규에 있는 얘기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공당의 책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조금 결자해지해야 될 몫이 있어 보이는데 뭐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어떤 자정이 안 되면 국회에서 이거 가지고 계속 공방이 일어나고 좀 시끄럽지 않을까. 물론 지금 아직 국회 윤리위도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 제명안이나 이런 거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 5.18 같은 경우에는 법적, 역사적, 정치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국회에서 이런 식의 논란을 하는 게 별로 생산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국민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한 국회의원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유족을 모욕한 자를 끝까지 심판해야 한다고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